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하마스 정부는 이른바 비상위원회의 사임과 함께 자체 해산을 발표했습니다. 이 비상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가자 지구를 잔혹하게 통제해온 하마스 주도의 행정부입니다. 이번 조치는 명목상으로는 가자 지구 행정을 맡을 전문 관료 중심의 국가위원회로 고난 이양을 위한 길을 닫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평화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제 민간 직원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정부기관의 수장들은 과도기 동안 임시로 간주될 것입니다. 지금 아리엘 호레 박사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는 중동 네트워크 분석 데스크 책임자이자 텔아비브 대학교 모셰 다얀 센터 소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에서 저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이 조치는 테러 단체가 가자 지구의 행정권을 잠재적으로 들어설 국가위원회에 넘길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마스는 고난 이양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인가요? 이후 어떻게 되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이것은 공을 우리 쪽, 이스라엘 쪽으로 넘기려는 방식일 뿐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건 좋아, 우리가 물러나겠다는 것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합의한 대로 우리는 권한을 평화위원회와 가자지구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 전문 관료위원회에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소총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군사력을 유지합니다. 우리의 통제권도 그대로입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듯이 결국에는 우리가 권력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평화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장인 니콜라이 멜다노프는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에게 몇 번이나 협박을 했습니다. 합의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이죠. 나는 그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합의의 추가 진전을 실제로 막고 있는 쪽이 바로 그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말씀드린 대로 공을 우리 쪽으로 넘기려고 할 뿐입니다. 글쎄요, 그들이 그걸 성공할 수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는 하마스가 이 문제를 진전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들리거든요. 국제적으로는 이 과도위원회가 들어오는 걸 이스라엘 측이 막고 있고 그 전에 하마스가 무장 해제해야 한다는 건 비현실적인 기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입니다. 팔레스타인 단체가 먼저 와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논의되는 바로는 이스라엘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기다리면서 이 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마스가 모두 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바로 그들과 그들의 중재자들이 기대했던 부분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체되고 낭비될 거라는 걸 알았고 모두가 불쌍한 민간인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협정의 두 번째 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터키와 카타르 그리고 중재자들의 전반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니콜라이 멜다노프가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는 그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마스를 무장해제하는 것 없이 어떤 것도 계속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하마스가 테러 조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여기서는 신뢰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어떤 위험도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전선들과의 연관성이나 교훈에 대해서요. 이렇게 표현해보죠. 하마스가 이미 우리가 헤즈볼라나 이란과의 싸움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인진 합의 이후 이곳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조용한 전선이었습니다. 그들이 배우고 있는 교훈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들이 배우지 않았으면 하는 교훈들이 그 전선들에서 있을까요? 글쎄요, 결국에는 하마스 내에서 소위 말하는 온건파와 강경 지하디스트들 사이에서도
궁극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그들 사이의 논쟁이 이 목표를 계속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목표를 추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시간표로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하마스 내부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이 점에서 크게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차이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어떤 타협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빗, 하마스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4년 두 번째 인티파다 때도 살아남았고 그때 이스라엘의 강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만에 그들은 가자 지구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만큼 충분히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이런 종류의 도전, 심지어 가장 어려운 도전까지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보여주는 명확성에 종종 감탄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읽고 들어보면 맞아요. 그들은 헤즈볼라와 이란과 함께 다른 무언가인 척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 모두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렐 박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